저는 롯데자이언츠에 이 선수들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산일 기자입니다. 일단 경남고 관계자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야구를 사랑하시는 부산 시민 여러분들도 너무 축하드리고 또 롯데자이언츠를 사랑하시는 팬분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경남고등학교가 황금 회자기 대권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막 경기장에 돌아와서 오늘은 문득 영상을 반드시 하나를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찍는 영상의 주제는 롯데자이언츠가 이 두 명의 선수는 반드시 이번 2023 신인 드래프트에서 반드시 잡았으면 좋겠다가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오늘 영상은 말 그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 롯데자이언츠 팬분들과 그 다음에 이 경남고등학교 팬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남고등학교 주장이자 포수인 김범석 선수입니다. 어제 경기장에서 내내 그 선수를 보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안타는 하나도 때리지 못했지만 수비가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일단 신영호 선수의 볼을 모두 받아내는 어떤 그런 순발력도 좋았고요. 거기다가 프레이밍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송구 정확성입니다. 1루를 송구할 때, 그 다음에 2루를 송구할 때, 투수에게 송구를 해줄 때, 세 개 모두 송구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고 간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포수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따라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비가 좋아졌구나.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때 수비가 약간 분명히 투박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자질은 좋은데 보수에 대한 경험이 아직 부족해서 그렇다. 사실상 1, 2학년 때 1학년 때는 1학년이기 때문에 1루수로 경기 출장을 했었고요. 2학년 때는 주전 포수로 뛸 예정이었는데 사구를 맞아서 손등에 핀을 받고 아예 통째로 1년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포수를 올해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주전 포수로 뛴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범석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타격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비만 이 정도 해주게 되면 평가는 말 그대로 소위 팬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떡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최상위권의 야수 후보로서 당당하게 이름을 날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다가 어제 모습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카리스마도 있습니다. 카리스마도 있고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유연합니다. 카리스마가 있고 유연하고 거기다가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장거리 타자로서는 최고급의 선수입니다. 올해 나온 선수들 가운데서는요. 자, 경남고등학교를 나왔고 장거리 타자이면서 좀 덩치가 크고 유연하고 거기다가 카리스마 있고 어떤 선수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네, 그렇죠. 경남고등학교 출신의 롯데자이언츠 레전드 이대호 선수가 저는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대호 선수만큼 할 수 있을지는 전 모르겠어요. 아마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대호 선수는 한국 프로야구의 레전드니까 이 정도 선수는 쉽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저는 이 선수가 이 롯데자이언츠에 더없이 잘 어울리는 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호 선수가 아니라도 강민호 선수 같은 그런 선수가 된다면 롯데자이언츠는 더없이 좋은 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수를 충분히 지명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구단 팀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구단에 내가 점찍어놓은 유망주가 잘 못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건 속내죠. 왜냐하면 이 선수가 잘해버리게 되면 우리 구단이 지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모든 구단에서 다 타겟이 되기 때문이죠. 김범석 선수가 그런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만약에 롯데에서 이 선수를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는 모든 구단에서 김범석 선수의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할 테니까요. 거기다
포수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구단에서 항상 충원을 해야 되는 1순위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지명을 할 수가 없는 포지션이기 때문이죠. 올해는 내야수보다 포수가 훨씬 더 풀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범석 선수에 대한 가치는 앞으로 더욱더 관심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롯데자이언츠 팬카페를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왠지 모르게 제 트위터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영상을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김범석 선수에 대한 롯데 팬들의 관심이 늘어가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선수는 바로 경남고등학교 김정민 선수입니다. 김정민 선수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지켜보았었는데요. 중학교 때는 투수도 했었고요. 중견수도 2개를 동시에 소화를 했었는데 이 선수도 너무너무 좋은 선수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 아마야구 기자 생활을 한 이래로 지켜본 선수 가운데 수비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입단한 조원비 선수보다도 외야 수비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첫발 스타트가 굉장히 좋아요. 외야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발 스타트거든요. 공이 딱 맞는 순간 첫발 스타트가 수비를 좌우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첫발 스타트도 좋고 공을 따라가는 집중력도 좋고요. 무엇보다 송구도 좋습니다. 송구 폼도 예쁘고요. 거기다 왼손잡이 외야수죠. 따라서 부산 하직구장의 외야를 지키기에 센터 라인을 지키기에 더없이 좋은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이 선수는 초등학교 때 쇼트트랙을 했던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신경 자체도 좋고 중학교 때부터 정말 히팅 머신이었습니다. 히팅 머신. 안타를 심심치 않게 때려내는 정말 중학교 때부터 조각을 나타낸 선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롯데자이언츠 팬분들이 손아섭 선수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2의 손아섭, 그러니까 수비가 좀 더 좋은 타격은 그만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자질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타격을 그만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손아섭 선수만큼 될 수 있는 야수는 정말 극소수니까요. 하지만 아까 김범석 선수의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럴 가능성이 보이는 야수 자원이고 연고 자원이라고 하면 충분히 롯데에서 지명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김정민 선수도 이번 황금사자기를 통해서 굉장히 가치가 많이 올라가서요. 아마도 이 선수도 상위 지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롯데자이언츠가 김범석과 김정민 선수를 모두 다 잡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인 드래프트가 전면 드래프트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지역색이 퇴색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아직도 지역색,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연고권의 선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팀에 적응이 쉽다는 것입니다. 팀에 적응이 좋은 선배들이 많고 익숙한 지역이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응이 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조금만 야구를 잘해도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성원을 보내주십니다. 또한 선수는 돈을 떠나서 이 팀에서 잘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따라서 더 성공할 확률이 큽니다. 또 하나 제가 이 선수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승의 기운을 머금은 선수들이라는 것입니다. 김정민 선수와 김범석 선수는 경남중학교 시절에도 대통령배 우승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국대회 우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도 경남고등학교에 도대체 몇 년 만에 우승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황금사자기는 48년 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역사는 잘 모르겠는데 노시환, 서준원, 최준영이 한 팀에 있을 때도 정말 드림팀이라고 불렸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 선수들이 한 팀에 있을 때도 하지 못했던 황금사자기 우승을 이 콤비가 해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콤비가 롯데자이언츠에 가게 되면 어떤 그런 우승의 기운을 조금 더 강하게 받아서 롯데자이언츠가 또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좋은 기운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이 선수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롯데 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두 선수 나름 롯데자이언츠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물론 이 선수들 외에도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 우리 권영준 팀장님이나 나승현 스카우터님이나
이 롯데자이언츠, 그러니까 매 경기를 보러 다니시는 롯데자이언츠 스카우트 관계자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고 그분들의 생각이 훨씬 더 정확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야구를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은 그 선수가 우리 팀의 유니폼을 입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 어떤 전력의 증강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경기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두 선수는 앞으로도 계속 전국대회에 나서게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이 두 명의 선수를 지켜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아마야구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롯데자이언츠 팬분들, 그 다음에 부산 지역 팬분들, 그 다음에 경남고 관계자분들 축하드리고, 우리 롯데자이언츠 이제 프로야구 팬분들께서도 사실 아마야구는 프로야구의 젖줄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야구 재밌게 보시고 롯데자이언츠 많이 응원하시면서 우리 아마야구에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황금사자기 특집으로 경남고 두 명의 선수 김범석과 김정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하나씩만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